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결승 토론의 논제는 인공지능은 인간을 위협할 것이다입니다. 찬성 측 팀의 이름은 신사이며 반대 측 팀의 이름은 논리나잇입니다. 토론 방식은 2021학년도 2학기 부산대학교 독서 토론대회 토론 모형이며 발언 시간은 찬성 측 각각 5, 4, 5, 4, 5분, 반대 측 각각 4, 5, 4, 5, 5분입니다. 수기 시간은 2회 4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께서는 입론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발언 시간은 5분입니다. 그럼 시작해 주십시오. 네, 찬성 측 신사임론 시작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또는 사람과 비슷하게 인지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인공지능은 더는 사람과 비슷하게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247페이지에서 스티븐 호킹은 생물학적 진화 속도보다 과학기술의 진보가 더 빠르므로 인공지능은 결국 의식을 갖게 되고 인간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에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하여 저희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인공지능 로봇을 생산하는 단계입니다. 만약 인공지능 로봇이 인공지능 로봇을 생산하게 된다면 그때는 막지 못할 재앙이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류를 걱정해서 로봇 생산을 제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류로 인한 규제가 그에 대한 정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을 생산하는 인공지능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땐 진짜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는 순간일 것이고 그것은 우리 인류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를 것입니다. 또한 인간과 비슷하게 생각하면서 능력은 더 뛰어난 새로운 생명체가 발생한다면 이는 충분히 사람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희의 주장은 인공지능을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공지능이 사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책 258페이지 내용 중 인공지능은 특정 시점이 되면 사람이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기술적 속성이 깔려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슈퍼인공지능이 통제 가능한지도 의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257페이지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하나 둘 눈여겨볼 만한 성과가 이어지더니 2010년대 이후에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능가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리라는 경고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의 컴퓨터, 인공지능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는 논리적 경고장입니다. 251페이지에 따르면 기계가 한번 사람 수준의 능력을 보여주면 이후로는 사람은 기계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개인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정보기술 문명을 앞당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기계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컴퓨팅 기술이 훗날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공지능의 지배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258페이지의 인류미래연구소 소장인 닉 보스트롬의 인터뷰에 따르면 기계의 지능이 높아지게 된다면 인류 문명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고 이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인공지능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책 259페이지에 따르면 머신러닝은 사람의 두뇌 작동 방식을 모방한 인공신경망 구조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을 딥러닝 기능과 결합해 기계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구글의 딥마인드가 개발한 DQM 프로그램은 사람이 전혀 알려주지 않은 내용을 컴퓨터 스스로 학습해서 사람보다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낸 기능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사람과 달리 기계는 학습한 것을 망각하는 법이 없습니다. 또한 학습 피로를 느끼지도 않고 학습 시간에도 한계가 없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본인이 스스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문턱을 넘으면 지능 폭발로 이어지게 된다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인공지능이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생명체가 등장한다면 그 자체가 재앙이 될 것이고 그에 근거하여 저희는 인공지능이 언젠가는 인류를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찬성 측 입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4분 4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께서 신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발언 시간은 4분입니다. 그럼 시작해 주십시오. 네, 찬성 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반대측 교차 질의를 맡은 최영건입니다. 우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인공지능이 인간과 달리 가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자의식입니다. 의식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인공지능이 게다가 자의식도 없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임을 언급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명체는 욕구를 갖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욕구라는 것은 하나의 정답, 정형화된 데이터로 남길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것 또한 욕구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누군가를 해칠 때 그것은 욕구와 자의식에 의해 유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산성 측에서 인정하셨던 것처럼 인공지능은 자의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을 해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특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를 인정하십니까? 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에는 실제로 인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인공지능에 인격을 부여하고 감정이입을 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는 과도한 걱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통제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인공지능의 존재는 누구를 위해 만든 것입니까? 기존에는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만든 것임을 인정하셨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해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학습된다 하더라도 원초적인 데이터는 인간을 위함이고 누군가를 해친다는 동기조차 없으므로 인간을 위협할 일은 없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토론자님께서는 인공지능이 만든 법 아래 살고 싶으십니까?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규범 아래 우리가 살아간다? 전혀 상상할 수 없죠.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의사결정에는 인간만이 할 수 있고 그렇기에 우리가 수긍하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의료, 법 계열이 인공지능으로 인해 대체될 것이라고 하지만 사람을 면대면으로 만나는 일에는 인간이 필수적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인공지능의 차가운 처방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 고유의 영역은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의 특이점을 넘어 인간의 통제 밖으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저희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통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통제 밖으로 벗어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특이점을 넘는다. 그런 실제 사례와 과학적인 근거를 반론 때 꼭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 1론 때 259페이지에서 머신러닝을 예로 들으면서 인공지능은 우리 사람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학습해서 전혀 알려주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새로운 점을 개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반론 때 그 점에서 부탁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거는 기계의 귀납적 추론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연역적 추론이 가능하죠. 하지만 인공지능이 특이점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만 있을 뿐 그게 과학적으로 과연 어떤 근거가 있고 실제 우리 사례에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있는 사례가 있는지 꼭 반론 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희 측은 인공지능은 절대 자의식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인간을 위협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3분 39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께서 입론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입니다. 그럼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은 인간을 위협할 것이다라는 논제의 반대측 입론을 맡은 박서연입니다. 지정도서에 따르면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공지능은 그동안 인간만의 영역이라 생각되어 왔던 법, 예술 분야에도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 것이라 말하지만 미국의 국립과학재단에서는 이를 공상과학 영화에서 비롯된 지나친 상상일 뿐이며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근거 없는 두려움이라 말했습니다. 이에 저희 반대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인공지능은 인간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인공지능은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며 통제 가능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입력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특정 영역에서 뛰어남을 보여줄 뿐 인간처럼 동기나 욕구, 자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정도서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문제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만 답변하는 내용을 스스로 이해하거나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자아를 가져 스스로를 지키고 진화하는 강인공지능의 출현을 우려합니다. 하지만 세계 AI 학회에서는 인간의 생각, 감정, 의식은 컴퓨터의 계산이나 알고리즘으로 파악할 수 없는 영역이므로 자의식을 가진 강인공지능의 출현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사물에게 인격을 부여하는 특성을 가진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인격을 부여하고 감정이입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간을 위협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걱정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공지능을 도구로서 관리하고 통제하는 주체가 될 것이며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감정의 유무입니다. 인간은 인공지능과 달리 감정을 가짐으로 비이성적이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비합리적이기에 오히려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을 획정하기도 합니다. 가령 코미디언이나 영화 감독처럼 감성과 창의성이 필요한 분야라든지 운동선수나 모험가처럼 대체 필요성이 없는 분야는 인공지능의 발달과는 무관하게 여전히 인간만의 영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나 희극인이나 스포츠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업이 미래에도 안정성 높고 유망할지에 대해 직업과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과 같은 SNS가 발달하면서 이모티콘 작가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난 것이나 메타버스가 발달하면서 메타버스 건축가, 아바타 디자이너 등 다양한 미래 직업이 탄생한다는 것을 통해 현재에 없는 새로운 직업의 장이 열리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토론 역시 인간이기에 의미 있는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인공지능은 답이 있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할 뿐 문제 제기를 하거나 질문 제기를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감정과 의식을 가진 인간만의 영역은 앞으로도 계속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인간을 위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선사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인간은 도구의 사용을 시작으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혹독한 기후 속에서도 험난한 지형 위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인간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인간의 필요로 인해 선택받아 발전되어 왔습니다. 인공지능 역시 인간이라는 주체의 필요로 개발되었으며 이는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간을 위한 객체로 존재할 것입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냉장고, 텔레비전, 청소기 등의 가전제품에도 적용되어 인간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환자나 독거 노인을 위한 돌봄 로봇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은 법 분야에도 적용되어 법조인들이 몇 달씩 걸려 판례를 찾던 일을 몇 초 만에 해내어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었으며 예술 분야에서도 독창적인 예술품을 창작해 예술의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학, 환경, 에너지, 우주산업 등에서의 미해결 과제에 기여하여 인류의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걱정이 반찬이면 상빨이 무너진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을 망각한 채 되려 기술이 인간을 위협할 것이라 걱정하는 것은 인간의 지나친 감성적 평가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반대 측은 이와 같은 세 가지 논거를 들어 인공지능은 인간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4분 51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께서 신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발언 시간은 4분입니다. 그럼 시작해 주십시오. 네, 찬성 측 신선 신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강한 인공지능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강한 인공지능의 정의는 교재에서도 나와 있듯이 자의식을 갖춘 인공지능을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강한 인공지능의 출현의 우려에
반대해서 우려에 대해서 이제 반대 캠페인, 그러니까 전투 로봇 반대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들어드리면 교재 269페이지에 2013년에 살인 로봇의 개발을 금지하는 보고서를 발행하고 2014년에 살인 로봇의 위협을 경고하는 유엔 특별 회의를 열었습니다. 인권 단체에서 스톱킬러 로봇 캠페인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네네. 스톱 킬러 로봇 캠페인을 벌이는 이제 인물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뭐 스티븐 호킹이라든가 노엄 촘스키, 스티브 워즈니악 등이 있는데 반대 측에서는 이 우려, 그러니까 인류 위협에 대한 우려는 지나친 공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스티븐 호킹, 그렇다 하는 말은 스티븐 호킹 이라는 대인류 어떤 천체 물리학자가 공상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 구조와 심리에 대해 현재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과 동일하거나 혹은 인간을 뛰어넘는 강인공지능 또는 초인공지능의 도래를 위험성에만 초점을 두어 그 위험성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인간이 네, 누리고 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편리함을 망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오히려 정확한 이제 구체적인 방안,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고 안일하게 지나친 지나친 공상이라고만 일축을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인공지능으로 우려되는 어떤 문제는 전투 로봇입니다. 전투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인공지능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하지만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인간은 비합리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오히려 인간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공지능을 비합리적으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나쁜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인공지능은 인간보다는 훨씬 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네, 감정 자체가 없는 존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또 문제의식 같은 거 그런 것을 아예 가질 수 없어서 인간이 악용을 했을 때 오히려 훨씬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신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3분 54초 발언하셨습니다. 지금부터 4분간 수기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토론자들은 팀의 의견을 모아 발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기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찬성 측 세 번째 토론자께서 반론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발언 시간은 5분입니다. 그럼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론을 담당하게 된 찬성 측 제3토론자 양현우입니다.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책에서나 영화에서는 항상 기계가 자연스럽게 의식을 갖게 되고 인간이 싫다는 판단을 내려 인류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히 허상이라고 말씀하셨죠. 저도 이 안건에 동의하는데 이 로봇은 감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자각을 하고 인간 주인에게 반기를 드는 로봇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목표를 너무 능숙하게 처리해서 무심코 잘못된 목표를 주었을 때 인류를 말살시킬 수 있는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의 기후를 조절할 수 있는 강력한 AI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저희는 이산화탄소 수치를 산업화 시대 이전으로 돌리려고 이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AI가 불러올 나비 효과에 대해서 완벽한 추측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러한 AI 개발은 어찌 보면 램프의 요정 지니의 예시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램프의 요정 지니 이야기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램프를 문지르면 요정이 나와서 소원을 3가지 들어주죠. AI 시스템이 충분히 강력하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해내고 우리는 원하는 것을 정확히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램프의 요정에 나오는 문제점은 3번째 소원이 항상 앞선 2개의 소원을 취소해줘. 목표를 잘못 정했어. 라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목표를 추구하는 기계는 사실상 인류의 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적은 우리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동안 인공지능은 인간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해 나갑니다. 책 247페이지에서 스티븐 호킹이 발언했듯이 생물학적 진화 속도보다 과학적 기술의 진보가 더 빠르므로 인공지능은 결국 의식을 갖게 되고 인간의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문 하실 때 머신러닝으로 스스로 학습한 사례를 반론해서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알파고 제로는 자신을 상대로 바둑을 둔 지 3일 만에 초인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알파고 제로는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머신러닝인 딥러닝을 사용했습니다. 인간의 프로그래밍이 덜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둑, 체스, 쇼기에 대해 대단히 능숙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알파고 제로는 거의 완벽히 완전히 독학으로 이를 이뤄낸 것입니다. 실존적 위협 연구센터는 AI 시스템이 점점 더 강력해지고 더 보편화되면서 많은 또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성취보다 더 우수한 슈퍼지능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공지능의 개발에 따라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인간이 감정을 요구하는 직업이 충분히 지금 현재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요구하는 직업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보편적인 교사, 약사, 이자, 법조인 등 많은 분야에서 AI가 충분히 대체 가능합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는 약 70억 명입니다. 70억 명 중에 몇 명이나 감정 노동자로서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감정을 소모하는 노동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또 마지막에 인간은 인공지능의 개발 이후 행복함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스로 학습하는 AI는 인간을 능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경쟁은 생물학적 진화 속도로 인해 제한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발전 속도와 경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인공지능은 우리가 기존에 발명했던 물건들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우리보다 더 발전한 지능이 높은 인공지능을 저희가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까 스티븐 호킹이 말했듯이 인공지능과 인간의 경쟁은 생물학적 진화 속도로 인해 제한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발전 속도와 인간은 경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반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4분 35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께서 신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발언 시간은 4분입니다. 그럼 시작해 주십시오. 네, 찬성 측 반론 잘 들었고요. 반대 측 신문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는 자각을 하고 방귀를 드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협할 것이라고 저희 측에서 언급하였다 하였지만 저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전혀 없으며 인공지능은 자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인간과 다르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대기 오염 문제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시를 든 거죠? 확실한 건 아니고. 네, 그런데 대기오염 문제는 자동차 매연이나 지나친 자원 개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성 측에서는 이를 인공지능의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 인해 벌어진 대기오염 문제를 AI를 사용함으로써 산업화 시대 이전으로 돌린다고 발언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는 거라 보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인간이 입력한 데이터를 학습한 기계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인간이 주입한 데이터 내에서 학습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예상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발전한다는 것이 모순적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알파고의 경우에는 스스로 학습이 인간이 주입된 결과가 아니라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자신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왔습니다. 그렇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만든 것 역시 인간이고 그것은 인간이 더욱 더 발전된 사회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조차 의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아까 제가 3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생물학적 진화 속도보다 과학기술의 진보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인간은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인간이 주입한 데이터 내에서 학습하는 것이므로 인간이 인공지능을 뛰어넘어 인간의 통제 밖에서 행동할 것이며 인간을 위협할 것이다라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인간의 감정을 요구하는 직업은 매우 한정적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예측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감정뿐만 아니라 주관과 창의성을 지닌 인간의 특성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카카오톡과 같은 SNS가 발달하면서 이모티콘 작가가 생겨난 것,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영역이 펼쳐지게 되면서 메타버스 건축가, 아바타 디자이너,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미래 직업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반대측 교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3분 12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측 세 번째 토론자께서 반론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입니다. 그럼 시작해 주십시오. 찬성 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찬성 측에 대한 반론을 맡은 허의찬이라고 합니다. 상대 측 입론에서 1.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다. 2. 인공지능은 통제할 수 없다. 3. 인공지능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찬성 측에 대한 반론에 앞서서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새로운 생명체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셨지만 이는 정말 극단적인 주장입니다. 인간은 매우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인간입니다. 생명 존엄성을 침해하는 발언이며 인간지능이 인간만큼 혹은 더 낫다는 의미로 매우 위험합니다. 인공지능에게 자의식이 없다는 것을 찬성 측은 인정하셨고 또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할 것이라는 입장에 인공지능이 만든 규범 아래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며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찬성 측에서 인정하셨는데 아무리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확정해 나갈 수 있어도 원초적인 데이터는 인간을 위함이고
인간을 해칠 이유조차 없습니다.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 입론에서 인공지능은 통제가 불가하다라고 하셨는데 인공지능은 충분히 통제가 가능합니다. 과학기술 전문 분야 케빈 켈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은 전에 없던 문제를 야기하지만 새로운 해결 방법 또한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전에 없던 새로운 선택지 제공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현실에 인공지능이 적용되면서 새로운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고 인간은 발전의 동물입니다. 항상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면서 충분히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찬성 측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셨는데 이는 타당한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인공지능은 동기와 욕구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문제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만 답변하는 내용을 스스로 이해하거나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인간이 인공지능에 인격을 부여하고 감정이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한 예시를 들어 2011년에 왓슨이라는 인간 언어 이해 인공지능이 미국의 퀴즈쇼에 참가해 인간을 이기고 우승했지만 승리를 기뻐하지는 못했습니다. 로봇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자신이 무엇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정신은 지능과 함께 의식을 갖지만 기계는 지능만 가질 뿐 의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스스로 인간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은 지나친 걱정에 불과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찬성 측에서 인정하셨는데 인간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주장과 모순됩니다. 찬성 측 입론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인간의 고유의 것을 모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을 들며 인공지능의 한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상상력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게 합니다. 특히 인문학적 상상력은 표현할 수 없는 걸 표현하는 순간 확 터집니다. 그런 순간이 주는 쾌감은 인공지능이 절대 기계어를 통해 이해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것입니다. 토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론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논제에 대해 인간이 생각하고 설득하는 고등지식의 영역입니다. 단순하고 간결한 기계어에 적용하는 만큼 상상력은 줄어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4분 12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께서 신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네, 발언 시간은 4분입니다. 그럼 시작해 주십시오. 우선 아까 두 번째 논거에 대해서 지적하실 때 인간은 발전의 동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인간의 속도보다 빠르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십니까? 네. 책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인간이 아까 인공지능을 설계할 때 인공지능이 인간을 해칠 동기도 없고 욕구도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무엇을 했는지도 인식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신 것 같은데 이는 해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공지능이 동기를 가지고 저지른 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는 해칠 수 있는 동기가 충분히 될 수 있고 심지어 무엇을 했는지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류를 만드는 주체는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협한다는 거죠. 인공지능 스스로 인간에게 해를 가할 수 없다고 저는 언급했습니다. 어쨌든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신 걸로 저는 알아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목적이 잘못됐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인공지능이 새로운 생명체 그리고 새로운 생명체가 생명체가 고귀하다는 건 누가 정의한 겁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간이 정의한 거죠. 네.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만든다면 인공지능도 다른 생명체의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범주에서 생명체를 정의할 수 있지만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만들게 된다면 새로운 생명체의 정의가 필요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만든다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줄 수 있으십니까? 아까 스티븐 호킹 박사의 말에 따르면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하듯이 인간이 인공지능을 지금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스티븐 호킹 박사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속도가 인간보다 훨씬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결국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다가 우리가 기계가 기계를 만드는 시대가 온 것처럼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시대도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할 거고 이거는 바로 오류 가능성과 악용 가능성까지 이어져서 해칠 이유가 충분하고 이를 통해서 해칠 수 있는 동기가 충분하면 인공지능은 본인이 방금 얘기하셨듯이 무엇을 했는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류를 더욱더 말살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그 인론에서도 주장하실 때 그 인류의 인공지능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인공지능이요. 네. 아 근데 저희도 그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기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거는 향상시키고 기여한 점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위협할 수 있다는 거를 저희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계속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류가 있고 해칠 수 있는 동기가 있으며 무엇을 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인공지능은 분명히 이런 위협이 있고 위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공지능은 사람을 위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신문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3분 24초 발언하셨습니다. 지금부터 4분간 수기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팀의 두 번째 토론자께서는 팀의 의견을 모아 발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기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께서 최종 발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발언 시간은 5분입니다. 그럼 시작해 주십시오. 네, 최종 발언을 맡은 최영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공지능은 인간을 위협할 것이다 라는 논제로 뜨겁게 토론했습니다. 오늘 토론의 쟁점은 과연 강인공지능이 나올 수 있을까? 과연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였습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찬성 측은 임론 교차 질의에서 인공지능에게 자의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또한 교차 질의에서 욕구와 동기는 인간의 고유한 영역임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인정하셨습니다.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인공이 사람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찬성 측은 AI가 불러올 나비 효과에 대해서 램프의 요정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램프, 우리가 만든 또 다른 허상이자 동화입니다. 즉 비현실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논거를 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강인공지능의 정의에 대해서 자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찬성 측은 알파고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면서 이는 단지 계산을 너무나 잘하게 될 뿐 자의식을 가지도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계산기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단지 특정 영역에서 뛰어날 뿐 인간이 아우르는 모든 영역을 아우를 수 없으므로 적절한 예가 아닙니다. 찬성 측은 강인공지능에 대해 계속 언급하셨지만 추측만 언급하시고 어떠한 원리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실제 사례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셨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필요한 직업이 한정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인간의 감정 영역을 너무 한계 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간과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다만 해칠 수 있는 동기가 아니라 알고리즘의 오류이거나 인간의 의도적 오류 발생일 뿐입니다. 인공지능 자체가 오류를 발생하고자 마음을 먹고 실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투용 로봇을 언급하셨습니다. 전투용 로봇은 인간의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을 보고 적이면 죽이고 민간인이면 죽이지 않습니다. 즉 로봇이 적이니까 공격해야지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인공지능의 발전보다 인간이 인간을 위협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하기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준비하지 않고 공상이라고 일축하는 것은 문제를 키울 수 있다. 인정합니다. 물론 산업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죠. 하지만 인간이 안일하게 멍청하게 가만히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것도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은 늘 그랬듯 대책을 강구해 올 것입니다.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편리하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인공지능의 날씨를 묻고 옷을 고르며 인공지능이 안내해주는 최적의 경로로 시간을 아끼고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으로 우리의 관심사를 더욱 파고들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인간이 기피하고 반복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인공지능에게 맡기면서 우리는 하루가 멀게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즉 1997년부터 이미 인공지능은 인간과 게임을 하면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간을 지배할 것이다가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 계산이 빨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술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계가 사람을 이긴 게 처음도 아닌데 뭐 이렇게 호들갑인지 다들 어디서 오랫동안 자고 왔나요?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인 도구가 도입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의 부작용을 우려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다르게 미래에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되는 문제점만을 극대화하여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이 여러 문제를 운운하면서 우리 중 과학기술의 발전을 중단하자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 목표는 우리 인간에게 있으며 우리는 그 덕택으로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히 인공지능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강인공지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이 지배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을 가두고 로봇이 세상을 점령하는 그 세상은 오롯이 SF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복잡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현재 대학에서도 학문의 출발점이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 라는 물음을 던지곤 합니다.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각각의 전문가들은 이를 정의하려 일생을 바쳤지만 그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인간도 인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뛰어넘는 기계, 과연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인간에 의해 주입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계산만을 하는 차가운 기계일 뿐입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가져올 잠재적 위험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우리 인간이 늘 그랬듯 강구해올 것입니다. 지나친 인공지능에 대한 예찬은 지양해야 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정도서, 인공지능은 곧 의식 없는 고등 지능일 뿐이다. 이에 우리 논리나잇은 인공지능은 위협이 아닌 우리 미래를 향하는 수단임을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5분 2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께서 최종 발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발언 시간은 5분입니다. 그럼 시작해 주십시오. 네, 그럼 심사 찬성 측 최종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문에서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는 기존 데이터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 영역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의 자가 학습 사례가 있습니다. 그 예는 바로 알파고인데요.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머신러닝인 딥러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묘수를 알파고는 두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인간이 학습시킨 그런 기존 데이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완전한 독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점점 더 강력해지고 더 보편화되면서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성취보다 더 우수한 슈퍼 지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적하는 지점은 바로 강한 인공지능입니다. 강한 인공지능은 자의식을 가진 인공지능입니다. 반대측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인공지능이 자의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의식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약한 인공지능은 자의식이 없죠. 하지만 강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또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면 물론 행복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제품이 돼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복을 영위할 수는 있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선다면,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런 큰 행복이 오히려 이제 인류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어떤 가장 큰 불행으로 치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또 인공지능은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새로운 기술은 전에 없던 문제를 야기하지만 새로운 해결 방법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새로운 기술은 전에 없던 문제를 야기하지만 새로운 해결 방법을 가져온다라는 것 자체가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협할 것이라는 그런 전제를 내포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을 드리고요. 또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또 동기와 욕구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주장드리는 것은 인공지능은 동기와 욕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어서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왓슨 퀴즈쇼의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한 인공지능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인공지능이 아니고 답변한 내용을 스스로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한다는 것 자체가 자의식이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약한 인공지능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 예시는 잘못된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자의식을 가진 강한 인공지능이 인류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인공지능은 인간을 위해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으므로 인간을 위협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이제 인간을 위해 만든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도,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어도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례로 전투 로봇이 있는데요. 전투 로봇 같은 경우에 미군은 2030년까지 현재 전투병의 25%를 로봇과 드론으로 대체한다는 계획 아래에서 군사 로봇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외신들은 2014년에 국내 휴전선에 배치된 보초로봇의 사례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는 아틀라스가 산길을 뛰어가는 군인 대체형 로봇으로 아틀라스가 산길을 뛰어가는 모습을 공개를 했고, 또 미군에서 드론을 조종하는 저격수로 근무한 브랜던 브라이언트는 그 드론을 이용해서 1623명이나 되는 사람을 암살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전투 로봇을 이용을 해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협한 이런 사례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인간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5분 7초 발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